임대사업자는 강자니까 니네들이 돈 많이 내고, 반면에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조금만 내라. 다섯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들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도는요, 정부가 8월 1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SGI 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영어만 얘기하면 편한데. 네. 자, 집주인들이 보증 수수료의 75%, 세입자들이 나머지 25%를 내는 건데요.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신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임대 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세입자들은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수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법은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또 세입자가 25%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막 이 기사가 항상 이렇게 쓰이거든요. 기사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사는 제도가 잘못됐다. 틀어서 자꾸 쓰여요. 당연히 보험은 보험을 받는 건, 그러니까 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임차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거는요, 임대인이 냈어요. 또는 반반 내거나, 협의를 해서 내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는 게 지금 SIG 서울보증이랑 HUG에서 상품이 이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확장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간에 없다가. 근데 서울보증에서 사실 과거에 이제 한 7, 8년 전, 막 경기 되게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꺾여서 전세 가격은 되게 높은데 가격이 더 꺾이면 전세보증금 이거 반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입주할 때 잔금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데 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전세금으로 충당이 안 돼. 이때 대출을 가득 받고 전세보증 보험을 후순위. 걸어주는 조건으로 후순위로 전세를 놓고 이런 식으로 전세보증 보험이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누가 불안하냐? 세입자가 불안한데 이거 그렇게라도 해서 세를 놔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임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임대인이 냈어요. 그 당시에는 임대인이 100%를 냈어요. 임대인이 내면서 이제 중개업자들은 그렇게 설명했죠. 이 집이 시세가 일반 물건 전세가 5억인데요. 얘는 4억 2천이에요. 대신 그럼 내 4억 2천 안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줘요, 주인이. 이 보험료 주인이 냅니다. 2년간 보험료. 그래서 그 4억 2천만 원이 선순위 대출이 있지만 보호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들을 당시에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75%, 세입자가 25%는 내야 되니까 조금 유리한 거지. 근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임대보증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왜 가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설득력이 너무 가혹하다. 임대인이 내도록 의무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아쉬운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그렇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아쉬우면 내가 보험 가입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뭐 후순위 같은 경우가 되겠죠. 반면에 매물이 없어요. 그거 맞고 그거밖에 선순위에 뭐 그거밖에 없는 거. 그래 나는 거기라도 들어가야겠어. 하면 이제 본인이 아쉬우니까 세입자가 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법으로 보증 수수료의 75%를 임대인이 세입자들이 25%를 내더라고 강제한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법은 개떡 같은 거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고요. 이게 요새 이제 하도 이렇게 임대인들 죄인 삼아서 니들이 다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뭐가 나오니까 맨날 얘기가 한편에서 나오는 게 세입자들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면 일본처럼 임대인도 레이킹 같은 거 받아서 사례금 받아서 사례금 보험료는 내주되 임대인도 사례금 받아요. 뭐. 그러니까 정해진 임대료에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킹 받아서 내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최근에 되게 확대되고 있는 갈등이 위로금 아닙니까? 표현이 위로금으로 정착되대. 아, 그래요? 이사 비용 쪽으로 뭐 합의금. 내가 이사를 나가줄 테니 위로금 주세요. 위로금이 뭐 1억,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위자료야, 1천만 원. 이게? 그러니까. 그럼 위로금 주는 대신에 임대인도 그러면 집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감사의 소정의 사례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암암리에 아이 모르겠다. 법을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의 자유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특별히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게 이번에 강제된 게 임대차 보호법 3법으로 확대가 된 거죠. 임대사업자는 강자니까 니네들이 돈 많이 내고 반면에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조금만 내라. 마치 이런 형태로 규정해 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계층이나 뭐 이런 걸 좀 뭐랄까죠? 사회적 지위를 좀 뭐 이렇게 구분해놨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서 누가 봐도 그닥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법률가들이 졸라 싫어졌어. 아유, 법 만드는 사람들도 싫어졌고. 뭐 이렇게 다 찍어 누르고 강제하고 안 하면 죄인 만들고 해야 될 걸 자꾸 이 세상을 복잡하게 선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 싫어.